네, 이번엔 건강 챙겨보는 시간 건강톡톡입니다. 만혼으로 고령 산모가 많아지면서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태어나는 이른둥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이른둥이는 한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하고 또 퇴원을 한 이후에도 여러 질환으로 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가 꺼려져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른둥이 실태와 대책에 대해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일단 이른둥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른둥이는 미숙아의 한글 새 이름인데요. 네. 사실 이른둥이는 좀 면역력이 약하고 태어날 때 그리고 신체 단계가 덜 발달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호흡기나 여러 질환들의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이른둥이는 정의를 보면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 또는 엄마 뱃속 재태 기간이 37주 미만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른둥이 이 증가 배경에는요. 이 늦은 결혼과 고령 산모의 증가가 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픽을 보시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 연령이 30대에 처음 진입했고요. 고령 산모 비율도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 23%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 같은 다티아 출산도 10년 새에 43%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전체 이 출생아 가운데요. 이른둥이 비율은 지난 2004년 4.6%에서 10년 새 6.7%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른둥이를 낳으면 신경 쓸 게 참 많죠. 예, 일단 이른둥이는 일찍 엄마 뱃속에서 일찍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아기가 태어나는 그 시점까지 인큐베이터에서 한 두세 달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아직 덜 발달한 이 폐나 이런 장기 등이 성숙할 때까지 인공적으로 이 집중 치료를 해주는 건데요.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태어난 다음입니다. 대부분 이 이른둥이 부모들은 이제 태어나면 건강한 다른 아기들처럼 키우면 되겠지 생각했다가요. 난처한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 이른둥이를 만나봤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로 엄마 뱃속에서 7달 만에 1.3kg으로 태어난 아이인데요. 집중 치료를 받고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러 군데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기가 일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병원에 올 일이 너무 많아요. 한 아이당 저희 쌍둥이를 가졌는데 한 아이당 한 8군데 진료를 보기 때문에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학과, 소아과 그리고 하여튼 여러 군데 뇌 관련된 곳 할 거 없이 실제로 이른둥이의 경우에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뒤에도 응급실을 방문한 경험이 31%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5명 중 1명꼴로 한 달 이상 재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재입원 원인을 보면요. 호흡기 감염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른둥이가 집중치료를 받긴 했어도 면역력은 물론 폐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앓기 쉬운 탓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퇴원 후에 또 의료비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에서 태어난 뒤에 들어가는 의료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른둥이는 호흡기가 취약한 탓에 바이러스 예방주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본인 부담금 한 20에서 30%만 낸다 해도 수차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른둥이 10명 중 1명꼴은요, 퇴원 뒤에 들어간 의료비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재입원비와 외래, 각종 예방접종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나오는 순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른둥이 치료로 부모는 휴직이나 사직으로 이어지게 일순 데다 육아도우미 등 추가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른둥이 부모들의 심적 고통은 더한데요. 혹시 자녀 키가 덜 자라는 등 발달이 뒤처질까 봐 걱정하고 또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을까 봐 늘 염려합니다. 실제로 이른둥이 부모의 62%는요. 더 이상 출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선 71%가 이른둥이 출산이 다음 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는 이렇게 대조를 보이고 있죠. 결국 저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한번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출산 기피증에 빠지면 본인도 안 날 뿐더러 그 친구들한테도 전염을 시켜서 아주 저출산을 하게 됩니다. 애 낳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의 경우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는 신생아 곧 태어난 직후, 그러니까 이른둥이가 태어난 직후 두세 달에 좀 집중해서 지원해주는 반면에요. 네. 미국과 일본도 좀 다릅니다.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요, 생후 최대 7년까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요. 스웨덴은 여기에 또 추가로 육아, 휴가를 별도로 챙겨주고 수당까지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태어난 뒤에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둥이 가정을 지원해주는 돌보미 서비스나 부모들의 심리상담도 절실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해 그리고 이른둥이가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가 있도록 태어난 후 최소 2, 3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박광식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